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카드 이용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 이용 내역을 엑셀로 먼저 정리하는 이유가 이렇게 거래 건수들이 이제 한 달에 몇 개씩 있을 건데 이게 100개, 뭐 200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장부에 입력을 하려고 하면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엑셀로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장부에는 그대로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구서를 엑셀로 이렇게 카드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전에 해줘야 될 작업이 카드사별로 결제일에 따라 그 청구하는 날짜가 달라요. 대충 한 14일, 15일을 결제일로 하시면은 그 청구되는 대상이 전월 1일부터 말일 이렇게 되는데 카드사별로 이 날짜는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고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차변, 대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대변을 두 개를 해줬는데 왜냐면은 10만 원을 쓰면 98,800원은 청구를 할 거고 나머지는 카드사에서 부담해주겠다. 좀 이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변을 두 개를 적었고요. 일단 날짜 먼저 갖다 붙여주고 이거는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날짜로 돼서 제가 따로 작업을 안 해주는데 뒤에서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차변은 이제 우리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용 금액을 적어주고요. 대변은 부채가 될 겁니다. 카드 대금. 그러니까 청구하는 금액을 적어주고 이 차이만큼이 우리는 자비익이다. 자비익이 대변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근데 우리는 대변을 두 개로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대로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작업을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대변은 잘라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결제 내역, 메모 이렇게 장부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결제 내역은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 메모는 이 결제 내역에 대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알림톡 이용료는 카톡 알림 서비스 땡땡 안경원은 안경 프레임 구매 미용실은 미발 네이버 페이는 휴대폰 스탠드 구매 이렇게 내역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항목이 같은 거니까요. 해주고 이제 나중에 장부에 입력할 순번이 있기 때문에 번호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아래도 똑같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이것들을 이제 필터를 설정해서 번호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시면 건수별로 이렇게 같은 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근데 17일이 1번이죠.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잘라내서 이렇게 뒤로 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1번이 아니고 1번이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장부에다 정리를 해줄 건데 보시면 장부에는 1번이 이미 있죠. 그러니까 2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순번은 여기에서 1을 더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그냥 하나씩 장부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먼저 날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순번 붙여 넣어주고요. 결제 내역과 메모 붙여주고 이거는 카드죠. 그리고 농협 카드고 그리고 여기서 공란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G 하면
이 이동 옵션이 뜨는데 여기서 빈 셀을 선택을 해주고 비어있는 것들은 0원,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은 다 0으로 들어갑니다. 차변 복사해 주시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고 대변은 근데 우리가 장부에는 대변이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 줄 겁니다. 더해 준 이유는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입력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써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안경 프레임은 생활이라는 분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발은 미용, 헤어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이것도 또 똑같이, 그리고 카톡 알림 서비스는 기타, 지급, 수수료, 그리고 휴대폰 스탠드는 생활, 비품, 소모품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98,800원은 카드 대금이었죠. 농협. 그리고 이 1,200원은 카드사에서 우리한테 혜택을 준 거니까 우리는 잡이익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농협카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카드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카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한카드 뭔가 많죠? 이것도 똑같이 정리해주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전표 순번 있을 거고, 번호, 그리고 날짜, 차변, 대변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근데 너무 칸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숨김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번호, 날짜, 차변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되는데, 날짜는 가져오면 보시면 이거는 일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날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1 곱해주면 날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되네요. 이럴 때는 이거는 일단 그냥 임의로 제가 입력을 해줄게요. 3월 8일인데 이거는 할부라서 3월 8일로 된 거고, 실제로는 5월 8일로, 그러니까 5월달 청구금액 얘기니까 5월 8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드래그해서 Alt A2 누르면 이제 여기 텍스트 나누기가 됩니다. 여기서 너비가 일정함 여기 끝에 맞춰주시고 날짜로 가져올 거다 해서 여기다가 입력해라 하면 이렇게 날짜 서식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변은 원금과 수수료, 뭐 나머지는 수수료가 없긴 하지만 동일하게 함수를 적용해주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갖다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잡이익 처리할 게 없기 때문에 대변을 뭐 2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고요. 한 가지 처리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전월 미결제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카드 우리 핸드폰 살 때 카드 할부로 사면은 매월 뭐 30만 원 이상 결제를 하면 뭐 만원 청구 할인 해주겠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30만 원을 쓰면은 29만 원만 청구해주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결국 이것도 자비익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월 말에 자비익이 만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결제 내역들 갖다 붙여줄 거고 이 금액들 갖다 붙여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결제 내역 네, 뭐 이렇게 적어줄 건데 결제 내역은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고요. 메모에는 자, 하나씩 좀 적어주겠습니다. 적는 건 하나씩 적어야 돼요. 이거는 휴대폰 할부금, 다이소에서는 뭐 면봉 등, 그리고 쿠팡에서는 전골 냄비, 쿠팡 4,990원은 구독료, 그리고 코인 노래방. 이 캠핑장이라고 한 거는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제가 먼저 결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급 비용이 돼요. 먼저 결제한 비용, 그냥 선급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선급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Y진리에서 영양제 샀고 이거는 첫 달이라서 100원짜리 구독료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뭐 아이스크림 먹었고 클라이밍 가서 1일 체험한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페이에서 이거는 또 선급금인데 땡땡 캠핑장 예약. 그리고 이 2만원은 그냥 뭐 상의 비슷한 거 하나 산 거고 9,000원은 바이브 구독 멜론 같은 겁니다. 그리고 14,400원은 베개 하나 샀고요. 이 14,900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이거는 후불 교통카드. 이거는 하이패스. 이거는 휴대폰 할부금 청구 할인. 이렇게 하나씩 내역을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월 말에 아니죠. 다음 달에 지난달 결제 내역들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뱅크 샐러드 같은 어플을 사용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나실 때 메모를 해 두시고 나중에 정리를 할 때 뱅크 샐러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호를 매길 건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날짜 순번대로 해줄게요. 그래서 번호는 이게 1번이게 되겠고 쭉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번에는 6번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 더해주면 6번부터 시작하죠. 붙여 넣어주고 자 그럼 또 다 됐습니다. 날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요. 그리고 순번 붙여주고요. 결제 내역이랑 메모 근데 여기는 똑같이 적어줄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다 카드 내역인데 이거는 신한카드잖아요. 신한 해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똑같이 입력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차변에 이 금액들 넣어주시고 대변에 이 금액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씩 메모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생활, 비품, 소모품, 휴대폰 할부금은 그 고정비, 주거 통신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42,900원 이거는 전골 냄비, 생활, 비품, 소모품, 고정비, 생활. 코인 노래방은 문화, 여가. 이건 소분료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하이폰으로 해준 겁니다. 성급금 이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급금이고, 요양제는 생활. 이렇게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거는 고정비, 매달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는 이 식사 간식도 제가 설정한 분류일 뿐입니다. 그냥 각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저는 클라이밍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고정적은 아니고 문화 여가에 소분류로 클라이밍을 해놨습니다. 이건 성급금. 나중에 갈 거를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급금이고요. 이거는 그냥 뭐 생활. 바이브는 이것도 생활. 뭐 이렇게 그냥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거는 교통. 저는 지하철, 버스 이렇게 해놨어요. 그 하이패스는 차량 유지, 통행료. 그리고 이거는 카드 대금이 10,000원이 덜 청구될 거라는 거잖아요. 원래 카드 대금은 부채니까 여기에요. 그런데 부채가 줄어드는 거니까 차변으로 넘어가야겠죠. 근데 이거는 신한카드의 카드 대금인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 금액은 똑같이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처 차이가 없게끔. 이 붙여넣는 금액을 나중에 해준 이유가, 이 숫자가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계정을 써야겠구나,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카드 대금, 근데 이건 신한, 이렇게 해서 쭉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은 이거는 10,000원 청구 할인 받은 거니까 자비익이라고 했죠, 우리한테. 그래서 자비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카드 내역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좀 몇 개 없는 거 있죠. 뭐 이렇게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직접 보면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5월 14일, 5월 21일, 그래서 25, 26.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그리고 이것도 이용 금액이니까 비용이 되겠죠. 이렇게 갖다 붙여 넣어주고요. 보시면 이게 이거는 휴대폰 요금, 5월 휴대폰 요금이고, 이거는 인터넷 요금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카드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쉬운 것부터 아닙니다. 이제 계정을 설정을 해주면 저는 이걸 고정비, 주거통신 이렇게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카드 대금 현대 이렇게 되겠죠. 그 카드 대금은 각각 이렇게 될 거고, 해서 이렇게 카드 내역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입력하실 때마다 이 세부 시스템 맨 아래 보시면 체크해서 비용 수익 이렇게 영원으로 돼 있으면 제대로 입력이 된 거고요. 만약에 숫자가 뭔가 뜬다면 뭐 하나 잘못 입력한 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분류 제대로 설정해 놓으시면은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드 명세서 보면은 청구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금액들은 우리가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부채가 될 거예요. 그 부채가 여기에 우리가 자동으로 입력된 이 금액들과 동일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완료 했으면은 요거는 이렇게 색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부에 입력해서 이렇게 이용 내역과 이 비용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 비용들이 들어간 것과 이 카드 대금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는 저처럼 이렇게 카드사 모두 입력할 필요 없이 처음에는 이 농협카드만 입력하고 그리고 이거 파일을 하나 복사해서 그 다음 파일에는 신한카드만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또 파일 복사해서 거기에는 현대카드만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카드사 하나하나씩만 입력하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됐으면 다음 카드사 이렇게 확인하고 다음 카드사 입력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카드 먼저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비용에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여기에도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농협카드 했으면은 다른 파일로 만들어서 신한카드만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대금은 맞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작성하실 때 계정이 잘못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생활이라는 계정 소분류가 돼야 되는데 생활에서 뭐 오타가 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하다면 이렇게 카드사별로 하나씩만 입력해서 뒤에 PL과 베이스에서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파일을 만들어서 입력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하나씩 여기다가 신한 아래는 현대, 뭐 신한 위에는 농협 이렇게 하나씩 갖다 붙여 놓으셔도 돼요. 근데 다만 여기는 이제 함부로 건드리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호를 해놨어요. 그래서 붙여넣기 할 때 여기를 포함해서 붙여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제가 황금색 표시해 놓은 여기들을 따로 붙여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고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고 좀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카드 내역 정리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은행 거래 내역들 정리하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